안녕하세요. 한국사회 이해과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주제인 한국의 상징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세계는 약 237개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고 각 나라별로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성조기와 중국의 오성기, 프랑스의 삼색기는 그 나라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요. 또한 각 나라의 국민성을 보여주는 국화도 있습니다. 특히 영어, 한자, 일어 등의 문자는 그 나라의 문화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태극기와 무궁화, 한글과 애국가로 이 네 가지 상징물들이 각각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상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한국의 정식 국가명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대한민국을 줄여서 부른 것으로 영어로 Republic of Korea 또는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는데요. 북한과 구분하기 위해 남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의 국기를 태극기라고 부르는데요. 태극기는 하얀색 바탕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합쳐진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주변에 검정색의 네모가 그려져 있습니다. 바탕색인 하얀색은 밝음, 순수, 평화, 사랑을 뜻하는데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합쳐진 동그라미를 태극 문양이라고 합니다. 빨간색은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뜻하고 파란색은 희망을 뜻하는데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하나로 합쳐진 태극 문양은 부화로운 우주를 의미합니다. 태극 문양 주변으로 놓인 검은색 네모는 각각 하늘과 땅, 물과 불을 뜻하는데요. 자연을 이루는 하늘, 땅, 물, 불이 하나로 어우러져 자연의 조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극기는 모두를 둘러싼 만물의 평화와 화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요한 행사를 할 때 태극기를 바라보며 경례를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태극기는 보통 국경일과 국가기념일에 집 문 옆이나 창가에 다는데요. 국경일이란 나라의 기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으로 지정한 날입니다. 국가기념일이란 나라가 정한 기념일을 뜻하는데요. 한국의 국경일에는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기념일에는 현충일이 있습니다. 한국의 국경일과 국가기념일에 대해 알아볼까요? 3.1절은 3월 1일로 과거 일본의 지배를 받던 국민들이 일본에 저항해 1919년에 일으킨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헌절은 7월 17일인데요. 1948년 대한민국 최초로 헌법이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광복절인 8월 15일은 1945년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0월 3일은 개천절인데요. 한반도에 최초의 국가가 만들어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0월 9일은 한글날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현충일은 6월 6일로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보통 태극기는 국경일과 국가기념일에 달지만 관공서와 학교의 경우 1년 내내 태극기를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극기는 어떻게 달아야 하고 평상시 보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태극기는 깃대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태극기가 보이도록 달아야 하는데요. 태극기는 국경일과 국가기념일에 다는 방법이 다릅니다.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깃대 부분까지 올려서 달아야 합니다. 조기라는 것은 현충일이나 국가에서 치르는 장례식 등의 날에 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깃대를 중심으로 태극기의 높이만큼 내린 위치에 태극기를 달아야 합니다. 태극기를 사용한 후에는 잘 접어서 보관함에 넣어두어야 하는데요. 만약 태극기가 더럽혀졌거나 구겨졌다면 잘 세탁을 하고 달인 후 보관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한국의 상징은 애국가입니다. 세계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노래인 국가가 있는데요. 한국에도 애국가라는 이름의 국가가 있습니다. 총 4절까지 이어지는 애국가는 나라에 대한 사랑과 한국인의 굳은 의지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한국의 국가, 애국가는 1930년대 후반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학 중이던 음악가 안익태 선생님이 작곡했는데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면서 이 노래가 국가로 정해졌습니다. 애국가의 가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직접 들어보면서 가사에 담긴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애국가의 1절에는 대한민국이 하늘의 보살핌을 받아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절에는 여러 힘든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충성심이 한국 사람의 정신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절에는 한국 사람의 한결같은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 절에는 언제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자는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후렴 부분에는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애국가에 이어 다음으로 알아볼 한국의 상징은 무궁화입니다. 한국을 상징하는 나라의 꽃, 무궁화는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핀 꽃이 떨어지면 뒤를 이어 다른 꽃이 계속 피어나는 특징에서 비롯됐습니다. 무궁화는 보통 7월에서 10월 사이에 나무 하나에 약 2천여 개의 꽃송이를 피우는데요.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5잎의 무궁화 꽃이 활짝 핀 모양을 이용해 한국에서는 정부를 상징하는 마크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태극기의 태극 문양과 무궁화를 합한 모양은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 문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울 한국의 상징은 한글입니다. 여러분은 한글을 배울 때 어떠셨나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와 비슷한 도형들이 모여 있어 재미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 년 전, 당시 사람들은 한글이 아닌 이웃나라 중국에서 한자를 가져와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자는 너무 복잡하고 배우기 어려워서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이를 살펴본 세종대왕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말이 없을까 고민을 했고, 긴 시간 연구 끝에 1443년 지금의 한글을 만듭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훈민정음이라고 불렀는데요. 훈민정음은 백성에게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910년 한글 학자들이 큰 글이라는 뜻으로 한글이라고 부른 이후 오늘날에도 한글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글의 구조에 대해 알아볼까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을 시작으로 히읗까지 1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음은 아, 야, 어, 여를 시작으로 으, 이까지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자의 경우 최소 1000자는 알아야 하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24개의 글자만 알아도 모든 말을 쓸 수 있는데요. 때문에 한글은 일반 사람들도 쉽게 배울 수 있었고, 한글이 생겨난 이후로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문맹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은 국가의 보물이라는 뜻의 국보로 지정됐는데요. 또한 한글이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기 위해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전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훈민정음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적으로 문맹퇴치 사업에 많은 일을 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세종대왕상이라는 이름의 상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기와 애국가, 무궁화와 한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자, 이제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